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형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강사 이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태우 형사소송법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화번호는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강의는 일타이듀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쪽 거를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일정 부분 강의는 올라가니까 그런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월 달에 이제 경찰 승진 시험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수험 스케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찰 승진을 준비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축하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되신 분들한테는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2024년도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진행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학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형사소송법에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냐면 수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수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험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 어떻게 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과거에 나왔던,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을 이제 한번 딱 보니까, 자, 이게 우리가 경찰 승진 시험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대단히 쉬웠죠. 대단히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4년도가 되면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제가 볼 때는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2024년도 승진 시험보다 어렵게 나왔던 적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질문이 들 정도로 가장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물론 어렵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잘 맞으신 분들도 있어요. 잘 맞으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성과가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못 맞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당황했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당황했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안 나와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어려웠는데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게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 과거의 공부 방법에 대한 반성이 좀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기로 해서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나왔냐. 진도별로 한번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서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몇 문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주체라고 돼 있죠. 뭐 피고인, 법원, 검사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소송 행위, 소송 조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인데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 당연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수사 파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파트가 뭐예요? 증거 파트죠. 그래서 수사와 증거가 몇 문제 토탈? 26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이 정도는 적게 나온 거예요. 뭐 예전에는 뭐 30문제, 28문제, 30문제 나왔는데 지금 현재 26문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공판 파트도 5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재판, 비상구제 절차, 특별형사, 재심, 비상구제 절차하면 재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특별형사 절차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약식 절차, 그다음에 직결심판, 소년 사건, 그다음에 배상명령 절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정말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전부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죠. 이게 과거에는 어디 한 부분에 좀 특정이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건너뛰고 해도 시험에서 지장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다?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년 시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골고루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골고루 출제가 될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전범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 이제 준비를 하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대단히 어려웠죠. 대단히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반성이라고 했었는데 과거에는 기출 어떤 지문들이 쭉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바꿔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논리 같은 걸 바꿔내거나 아니면 평소에 많이 못 보던 지문들을 이렇게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황을 시키는 거예요. 당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웠는데, 자, 한 번 어렵게 내는 건 어렵다라고 하지만 두 번째 그 난이도 나오면 이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준비를 하면 되죠. 그래서 준비는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지만 절대 쫄 필요는 없다. 철저한 준비만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죠. 철저한 준비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건데, 자, 일단 형사소송법은요, 어떤 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세 가지 영역은 이제 진도별이었는데, 유형별로 따져보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냐? 그러면 형법은 어떤 게 가장 시험에서 많은 것을 냅니까? 바로 판례 문제를 많이 내죠. 형사소송법도 판례 많이 냅니다. 판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근데 판례 못지않게 또 많이 내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있죠?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론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형사소송의 이론은 형법만큼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소송 구조론, 수사 구조론, 이런 것들이 살짝 좀 의미는 있지만, 이게 크게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뭡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서 몇 문제? 39문제 이상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조문과 판례를 꾸준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를 제가 판례라고 썼지만은 사실은 조문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조문이 있어요. 조문, 그러니까 법조문이죠.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을 이걸 뭐 하는 거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 최고의 유권 해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판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조문과 판례를 안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시험에서 고득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형사소송을 꿰뚫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조문과 판례. 그래서 평소에 조문을 많이 읽는 것이 어떤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보면은 뭐 저희도 이제 다른 수험생들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 조문 학습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문을 많이 읽어보는 게 당장은 피곤한 일이고 하겠지만은 이게 고득점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 방법을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에 맞춰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준비를 하는데 자,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인데 그러면 물론 저의 강의, 즉 저의 강의는 주로 많이 이제 보는 수험생들은 경찰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다 들을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시험 과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제 강의 뭐 300형소, 200형소, 100형소를 들으시면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이 경찰 승진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공부 방법인데 자, 그럼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형사소송법 이제 기본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집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죠? 뭐 기출문제집도 있겠고, 요약집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죠? 뭐 예상문제집도 있겠고, 뭐 나중에 전범위 모의고사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보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수험에서 가장 점수를 가장 많이 맞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건데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자, 수험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험 준비는 결국엔 한정된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정된 범위에서 결국에 시험 문제는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범위를 많이 보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렇죠? 회독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보는데 어쨌든 최대한 많이 보는 거예요.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회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회독을 늘리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 자, 어떻게 되면 형사소송법이 적게 잡아도 뭐 900페이지. 좀 되죠. 좀 두꺼운 책들은 뭡니까? 1000페이지, 1200페이지까지 됩니다. 그다음 이제 판례집이라고 해가지고 되는데 판례집 또 막 7, 800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어떻게 됩니까? 1200. 이 정도쯤 됩니다. 요약집은 좀 작네요. 뭐 한 300, 400.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기출문제집 빼고 요거 빼고 그다음 뭡니까? 예상문제집, 모의고사 빼고 자, 그럼 기본서, 판례집, 요약집.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두께가 어떻게 됩니까? 자, 2000페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약집 합치면 2003, 4페이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보는데 2300페이지쯤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꾸준히 본다고 해도 분명히 보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회독을 늘려고 하는데 반복을 할 때 부담스럽겠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얇은 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되도록이면 얇은 책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좀 하시면서 회독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회독을 늘린다라는 게 12월 달이 됐을 때 무한 회독을 하는 거죠. 막 수십 번 보는 겁니다. 수십 번 봐가지고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키면 되겠고 좀 더 좀 노골적이게 눈에 발라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해나가서 시험을 들어가면 되는 건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법 과목의 특징이 양이 좀 많다, 두껍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현직 뭐다 경찰 승진 준비한다고 하면 근무도 해야 되죠. 그죠? 뭐다 가정생활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 시간이 많을까요? 적죠.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부에서 효율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효율성. 그래서 효율성을 찾기 위한 그런 공부. 그래서 반복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냐? 방금 얘기했지만 조문 학습을 꾸준하게 하고요. 조문인데 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준비하는 게 좋냐면 자, 이제 철저한 준비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철저한 준비라는 게 결국엔 형사소송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준비한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문이랑 판례랑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이런 걸 보는데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 위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해를 하고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책을 이제 완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회독을 늘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회독을 늘려가지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시면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양을 줄여가는 공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 그 전에 먼저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외우면 되지. 외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법 과목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암기가 아닙니다. 이해예요. 법이라는 게 상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암기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암기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으면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면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는 공부가 실력 향상이 된다. 자, 그래서 그거를 꾸준하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공부는 이렇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을 줄이세요. 두꺼운 책으로 보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바로 그 양을 줄이는데, 그래서 양을 줄이는 첫 번째는 뭐랍니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강의를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양을 줄여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이제 강의 교재, 이제 강의 계획 이제 들어갈 건데, 자, 강의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300형소라는 것을 이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정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300형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일단 기본서예요, 기본서. 근데 이제 기본서이면서 뭐가 되냐면, 이게 심화 교재이기도 합니다. 심화 교재이기도 하고, 그 다음 뭐다? 판례집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다 망라해서
넣어놨습니다. 모든 걸 망라해서 넣어놨는데 대략적으로 페이지는 한 500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하면 조금 양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500에서 한 550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교재보다도 얇은 교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얇아요. 얇다라는 건 나중에 회독을 늘려가는데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두꺼운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빠뜨린 게 있느냐? 빠뜨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뭐죠? 이제 수강 강의를 듣고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자 이제 제가 정리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양을 줄여가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300형소라는 게 이제 기본서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꼭 기본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교재이기도 하고 판례집이기도 하다. 근데 두께는 얼마 안 두껍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00형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0형소가 이제 끝나고 나면 200형소라는 것을 이제 출간을 할 겁니다. 자, 200형소는 일종의 문제집입니다. 일종의 문제집. 그러니까 100% 문제집이 아니라 일종의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 형태인데, 자,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자, 그걸 최대한 줄여볼 필요가 있다 없다? 줄여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OX 문제집은 어떻게 이제 일단 200형소는 이제 문제집 형태인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다 시험 문제가 대부분 뭐죠? 지문이에요. 지문. 그래서 자, 일단 OX 지문이 주가 됩니다. OX 지문. 그래서 자, OX 지문 형태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OX 지문에다가 자, 뭐다? 이제 실제 문제집이어야 되니까 사지선다형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례 문제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한 페이지는 대략적으로 아직 뭐 예측은 안 되지만 600페이지를 넘지 않을 겁니다. 600페이지. 그래서 분량은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300형소를 수강을 하고 책을 읽은 다음에 200형소를 통해서 뭐라면 됩니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근데 어떻게 돼요? 1000페이지 좀 넘어요. 1000페이지 넘습니다. 근데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우리 100형소라는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100형소가 2023년도에 나왔는데 상당히 선풍적이었죠. 그래서 선풍적이었는데 지문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한 대략적으로 266페이지 정도로 만들었는데 아주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줄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 이거는 핵심 정리입니다. 핵심 정리. 근데 이제 핵심 정리이긴 한데 그럼 요약으로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주요 지문도 들어갑니다. 주요 지문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한 2월 말쯤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교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면 요건 이제 한 3월 말, 4월 초 요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법 과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형사소송법은 매년 시험이 이곳저곳에서 있잖아요. 엄청난 기출문제가 1년에도 수백 문제가 쌓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판례도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주요 지문이고 주요 지문에 뭐가 된다? 이제 기출 지문. 이거 뭐다? 1년 정도 1개는 기출. 그다음에 최신 판례.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정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뭐 지금 생각은 한 250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과 다른 이제 어떤 교재 강의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이제 뭡니까? 엄청 얇아질 수가 있다. 그쵸? 얇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원화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한 95점 정도 맞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100형소까지 하면 이제 몇 점이 나올 수가 있다? 100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0점까지 가는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0형소 과거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알 겁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많이 하는 강의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내년에 2025년도 승지를 이제 준비하실 텐데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TO도 자꾸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점점 더 까다롭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라는 거죠. 뭐 지금부터 엄청나게 빡세게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 빡세게 준비하지 않는 대신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양을 줄여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형사소송법을 이제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게 잘 알아주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